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지구라는 먼 행성을 여행했는데 그곳에서 이상한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증류 기술이었어요. 인간은 수세기 동안 지루한 곡물과 과일을 맛있는 음료로 만들어 왔어요. 현대적인 기술부터 전통적인 방법까지 증류의 세계에는 탐험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이드가 되어 이 매혹적인 예술의 역사, 과학, 문화에 대해 알아보는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인간을 관찰하다 보면 술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문명만큼이나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수세기 동안 증류를 해왔으며 각 세대가 증류 기술을 완성해왔습니다. 전통적인 구리 증류통 방식에서 현대의 진공 증류 기술에 이르기까지 증류 기술은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재료의 본질을 추출하여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항상 숙성이라는 개념에 매료되어 왔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술의 숙성 과정이 단순히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품질, 온도, 습도 등이 모두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섬세한 균형이 필요한데 인간은 이를 마스터했습니다. 증류의 세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면서 인류가 만들어낸 다양한 종류의 술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보드카의 부드러움부터 위스키의 복잡함까지 각각의 술은 고유한 맛과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매료되는 것은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창의력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실험하고 새로운 재료를 추가하고 새로운 기술을 시도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음주의 사회적 측면입니다. 인간은 항상 술을 함께 모여 축하하고 긴장을 푸는 수단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술은 사람들이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소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펍에서 미국의 스피크이지까지 음주 문화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진화하고 적응해왔습니다. 제가 인간과 술에 대해 발견한 한 가지는 인간과 술은 종종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스키는 종종 따뜻함, 편안함, 휴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위스키와 관련된 추억과 경험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증류주가 자신의 기술을 완성하고 사람들이 소중히 여길 제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훌륭한 증류주를 만드는 것은 현대적인 기술만이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방식은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카치 위스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스카치에 사용되는 메가보리는 2탄 연기로 건조되어 특유의 스모키한 풍미를 선사합니다. 이 방법은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증류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증류주는 최종 제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증류는 그 과정과 그 과정에 들어가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소규모 증류주 제조자부터 수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대규모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증류주 제조 기술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저는 인류가 술을 증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무통에 과일과 곡물을 넣고 천연 효모를 사용하여 발효시켜 복잡한 풍미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대식 방법보다 느린 과정이었지만 최종 결과는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깊이와 풍미를 가진 증류주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한 가지는 실험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맛과 재료를 가지고 놀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음식 중 일부는 제 기준에서도 기괴했지만 다른 것들은 정말 영감을 받았습니다. 호기심과 창의성이라는 인간 정신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인간은 술을 좋아하지만 놀랍게도 술을 마실 때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술은 존중받아야 하는 강력한 물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당히 마시며 한 모금 한 모금 음미하고 술 한 병에 담긴 장인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는 신선한 태도이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보드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러시아인들이 수세기 동안 보드카를 증류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전통적으로 보드카는 호밀, 밀, 보리와 같은 곡물로 만들어 구리포트 증류기에서 증류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술 덕분에 이제는 감자나 포도 등 거의 모든 재료로 보드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보드카의 핵심은 순도와 부드러움입니다. 최고의 보드카는 여러 번 증류하고 여과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깔끔한 맛을 냅니다. 러시아에서 보드카는 환대와 우정의 상징으로 특별한 날이나 모임에서 자주 나눕니다. 이제 메스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스칼은 용설란 식물로 만든 멕시코 알코올의 일종입니다. 블루 아가베로만 만드는 테킬라와는 달리 메스칼은 모든 종류의 아가베 식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스칼을 만드는 과정에는 피냐라고 불리는 아가베 심장을 지하 화덕에서 구워 스모키한 풍미를 더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런 다음 구운 피냐를 분쇄하고 발효시킨 후 점토 또는 구리 증류통에서 증류합니다.
그 결과 오렌지 한 조각과 웜솔트를 뿌려서 즐기는 복합적이고 풍미 가득한 음료가 탄생합니다. 오늘 살펴본 각 음료에는 고유한 맛과 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섬세하고 정밀한 사케, 양조 과정부터 러시아 보드카의 깔끔하고 청량한 맛, 멕시코 메스칼의 복잡하고 스모키한 풍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맛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음료를 찾고 있다면 이 중 한 가지를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새로운 경험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외계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증류 기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항상 발견할 것이 더 많으니 계속 탐구해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증류 기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 즐거우셨기를 바랍니다. 문샤인부터 싱글 몰트 위스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맛의 세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셔서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